아침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피부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주일만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각질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촉촉한 뒤꿈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과장입니다. 뒤꿈치 각질 제거. 여성분들 네일 받으면서 네일샵에서 겸사겸사 뒤꿈치 각질 제거도 받고 나면 추가 비용이 나오죠. 저희 집에서 김엄마 말로는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도 또 비용이 들게 되고요. 저희 집의 김엄마는 건조한 피부 때문에 뒤꿈치 각질이 자주 생겨서 그냥 두면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출혈까지 생겨서 걷는 곳조차 아파했는데요.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일샵을 방문할 때 각질 제거를 받곤 했는데 이게 또 일주일만 지나면 각질이 다시 생겨서 매주 네일샵에 방문해서 각질 제거를 받으면 비용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커피가루가 또 좋다고 해서 커피가루도 사용해보고 각질 제거제도 사용해봤는데 이것만큼 효과가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단돈 2,000원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바세린입니다. 흔한 생활 아이템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없다면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100ml짜리로 2,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각질, 갈라짐에 바세린은 아주 효과적인데요. 바세린을 사용해서 봄비처럼 촉촉한 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바세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생각 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뚜껑을 잘 닫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유통기한이 지난 이 바세린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을 이용한 뒤꿈치 각질 제거 방법뿐만 아니라 이 바세린을 일상에서 200%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총 1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세린을 이용한 뒤꿈치 각질 제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바세린과 설탕을 준비해주세요. 바세린 한 스푼을 덜어 담고 드라이기로 사용해서 설탕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살짝만 녹여주세요. 설탕 한 스푼을 추가해서 이렇게 잘 저어주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준비물을 뒤꿈치에 발라준 후 잘 스며들 때까지 충분히 문질러주세요. 그 후 위생 비닐로 발을 덮은 다음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피부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주일만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각질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촉촉한 뒤꿈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뒤꿈치뿐만 아니라 팔꿈치, 피부가 변색돼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르면 피부가 한층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입술에도 바세린을 그대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설탕에 섞어서 바르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세린과 향수를 활용한 꿀팁입니다.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죠? 향수를 뿌리고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향이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작은 휴대용 용기에 담아서 다시 뿌리면 향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서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 꿀팁 하나! 향수를 뿌릴 부위에 미리 바세린을 살짝 발라준 다음 그 위에 향수를 뿌려보세요. 바세린 덕분에 알코올이 천천히 날아가면서 향이 훨씬 더 은은하게 오래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5g 정도 되는 작은 화장품 용기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용기는 쇼핑몰에서 화장품 용기라고 검색하면 개당 50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집에 남는 화장품 용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고체 향수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바세린 한 스푼을 용기에 담아서 드라이기로 살짝 녹여주세요. 드라이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용기를 담고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세린이 녹아서 액체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는 향수를 7번에서 9번 정도 뿌려서 잘 저어줍니다. 향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취향에 맞게 양을 조절해 주세요. 이제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넣어두시면 손쉽게 고체 향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체 향수를 휴대하시면서 수시로 발라주세요. 은은한 향이 오래 유지되면서 향이 금방 날아가는 것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세린과 립밤을 활용한 꿀팁입니다. 립밤은 입술 관리에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죠. 문제는 저렴한 립밤을 사용하면 좋지만 잘 안 맞으면 프리미엄 립밤으로 계속 구매하게 됐을 때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개의 립밤으로 용량을 늘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먼저 립밤을 화장품 용기에 4개로 소분해 주신 다음 바세린과 립밤을 5:5 비율로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두 재료가 잘 섞일 수 있을 정도로만 드라이기로 살짝만 녹여주시고요. 드라이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에 용기를 담근 다음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제 용기를 꺼낸 다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립밤을 으깨면서 잘 섞일 때까지 저어주세요. 그런 다음 향수 활용 꿀팁에서 했던 것처럼 용기를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넣어두면 끝. 이렇게 하면 한 개의 립밤으로 4개의 용량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립밤에 바세린 성분이 더해져서 효능이 극대화되고 수분 유지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덕분에 촉촉한 입술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립밤에 들어가 있는 돈도 절약하고 바세린을 섞어서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보세요. 바세린과 손발톱에 활용한 꿀팁입니다. 남성분들 손톱을 짧게 깎은 후에 이렇게 손톱 사이가 벌어져서 뜯어내다가 살까지 같이 뜯겨져 나가서 피 나본 경험 있으시죠? 이게 참 거슬리는 티 내기도 애매한 통증. 이럴 때 이 상황을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톱을 깎고 나면 바세린을 손톱 주변에 살 부분에 발라주세요. 손톱이 벌어지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용 또는 미용 목적으로 네일을 즐겨 하시면서 손발톱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일 아트 할 때 손발톱 주위에 각질이 지저분하면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그럴 때 바세린을 사용하면 큐티클 제거도 자극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일 할 때 바세린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먼저 큐티클을 제거하기 전에 바세린을 큐티클에 먼저 발라주세요. 5분 뒤에 큐티클을 제거하면 훨씬 자극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는 손발톱 주변에 피부 쪽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니큐어가 피부에 닿지 않아서 지우고 닦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니큐어를 지운 후에도 바세린을 활용해보세요. 매니큐어를 지우고 나면 손발톱이 건조해져서 쉽게 갈라지고 변색될 때가 많죠. 그럴 때도 바세린을 손발톱 큐티클에 발라두면 수분과 영양이 공급돼서 매끄러운 손발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바세린 하나로 손발톱 관리까지 해결하세요. 바세린과 면도 및 제모에 활용한 꿀팁입니다. 남성분들 중 수염이 많으신 분들은 면도가 참 쉽지 않으시죠? 좋은 면도기를 써도 털이 억세면 면도기 수명이 또 짧아지고 전기 면도기는 깔끔하게 면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트러블 때문에 관리가 어려웠었는데요. 관리 크림을 발라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바세린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면도 전에 바세린을 먼저 면도할 부위에 먼저 발라주세요. 그 다음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면도할 부위에 1분 정도 얹어서 불려주세요. 그 후에 면도 크림을 사용해서 면도를 해보면 훨씬 부드럽게 면도가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면도 후에도 바세린을 소량을 발라두면 피부 트러블에 많은 개선이 됩니다. 이 꿀팁은 여성분들에게도 또 유용해요. 겨드랑이나 다리, 손가락 등 제모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바세린을 활용하면 상처 없이 부드럽게 제모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건조한 코에 활용한 꿀팁입니다. 저는 축농증이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코가 메말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절기에는 외출 시 더욱더 코가 건조해져가지고 답답함을 자주 느끼곤 했었는데요. 혹시 저처럼 코 건조함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럴 때 바세린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외출하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바세린을 살짝 묻혀서 코 안쪽에 가볍게 발라두면 코 안이 촉촉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바세린이 코 속 점막을 보호해줘서 건조함을 방지해주는데요. 이 방법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감기에 걸려서 코 안이 헐어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바세린을 발라주면 코 속이 보호되고 상처가 덜 생기게 돼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도 유용한 꿀팁입니다. 바세린을 물집 방지에 활용한 꿀팁입니다. 취미생활로 예전에는 골프나 사이클 또는 테니스, 등산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주변에 살펴보면 각종 취미생활에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러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다 보니까 러닝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러닝화를 샀다 하더라도 발에 무리가 가면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발바닥 물집으로 고생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바세린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발바닥에 물집이 잘 생기는 부분에 바세린을 발라주고 그 다음 러닝화를 신고 운동을 시작하면 물집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발이 미끄덩미끄덩거려서 약간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발바닥 물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한 도움이 될 테니까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세린을 귀걸이나 반지에 활용한 꿀팁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 외출이 줄어들고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한동안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구멍이 막혀가지고 다시 착용할 때 아프거나 착용할 때 잘못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활용해보세요. 귀걸이의 침 부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 귀에 넣으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침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알러지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반지가 손가락에 끼어서 빠지지 않을 때도 바세린이 아주 유용한데요. 비눗물을 묻혀서 뺄 수도 있지만 바세린도 반지 주변에 살짝 발라주신 후 천천히 돌리면서 빼면 쉽고 고통 없이 반지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바세린 하나로 일상의 불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과 물파스 대용으로 활용한 꿀팁입니다. 여름철 모기나 벌레에 물려서 피부가 간지럽고 부어오를 때 있으시죠? 연고나 물파스가 없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저희 3살 아들이 피부가 예민해서 모기에 물리고 나면 아직 3살이라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계속 긁어가지고 부어오르고 건조해져서 출혈까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연고가 다 떨어졌을 때 자주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음식 배달시키고 나면 나오는 일회용 용기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이 용기에 바세린을 한 스푼 담아주시고요. 바세린 3, 치약 2, 3:2 비율로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바세린은 다양한 꿀팁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이후에 바세린을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문질러 주시면 해당 부위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가려움증이 억제됩니다. 갑작스런 화상을 입었을 때도 먼저 찬물에 식힌 다음에 응급처치용으로 바세린을 발라주면 열기 흡수도 되고 피부 코팅이 돼서 세균 방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으로 안경 김서림을 방지하는 꿀팁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안경 쓰시는 분들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김서림입니다.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잘 안 보이고 특히 라면 먹을 때 불편하죠. 김서림 방지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는 바세린으로 간편하게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앞전에 알려드렸던 치약과 섞어 만든 바세린을 소량 묻혀 바세린이 고르게 펴 발라지도록 해주세요. 이제 흐르는 물에 잔여물이 안 남을 때까지 흘려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안경 닦는 천으로 액정이 물기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이제 김서림 방지 코팅이 완성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김서림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바세린으로 화장실 수전에 코팅하는 꿀팁입니다. 수전 청소할 때 치약, 샴푸 또는 락스를 주로 사용하시죠. 저는 수전에 먼저 치약만으로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청소가 끝난 후 마무리로 치약과 섞어 만든 바세린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한 바세린을 살짝 발라서 골고루 문질러 주신 후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바세린을 흘려 보내고 난 후에 물기를 마른 천으로 살짝만 닦아내도 파라핀류 기름막이 수전에 코팅돼서 물때가 쉽게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수전이 오랫동안 깔끔하게 유지돼서 청소하는 빈도도 줄어들고 수전이 반짝이는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으로 인덕션의 기스를 관리하는 꿀팁입니다. 요즘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처음에 구매할 때는 애지중지하지만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장기스 때문에 속상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바세린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인덕션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얼룩을 제거합니다. 키친타월에 바세린을 묻혀서 원을 그리며 장기스 부분에 문질러 주세요. 바세린이 뭉치지 않게 고르게 계속 펴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마른 천으로 남은 바세린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흠집을 없앨 수는 없지만 사소한 기스는 완화되고요. 추가적인 생활 기스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으로 가죽 광택을 낼 수 있는 꿀팁입니다. 오래되어 광택이 사라진 가죽으로 된 가방이나 지갑 있으시죠? 이럴 때 바세린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새 제품처럼 반짝이는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소량의 바세린을 해당 제품에 바르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그러면 오래된 가죽이 새 것처럼 광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닦아낸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문질러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구두에도 효과적입니다. 구두약이 떨어졌을 때 구두 먼지를 마른 걸레로 먼저 제거한 뒤 바세린을 살짝 발라 잔여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문질러 주시면 광택이 살아납니다. 바세린이 코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광택도 오래 지속되고 구두의 수명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너스 쿠키 꿀팁인데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목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바세린 한 스푼을 퍼서 이렇게 한 숟갈 먹어주시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사실 바세린을 먹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혹 피부에 활용하다 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대량 구매로 단가를 절약할 수 있어서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브랜드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생활용품이 가격과 품질이 다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생해 왔고 고생하고 있고 고생해 나아갈
우리 3, 40대 가정을 위한 생활 꿀팁과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분들만의 바세린 활용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루지 못한 저희 김엄마 정보로 정리한 여성분들만을 위한 바세린 활용 꿀팁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두었으니까 추가 정보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패밀리 피스!